수급에 집중을 해서 종목을 좀 진단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기 이전에요.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 주셨던 종목 AS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네. 어제도 이제 CS 윈드라는 종목 이야기가 나왔었고 같이 CS 베어링도 유심히 봐야 된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CS 베어링 말씀을 주시면서 일단은 그 최고치 오른 걸 감안하면 7% 이상의 수익률이 났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다시 오늘 장중에 보면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차익 실현 놓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못 들어간 분도 계세요.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좀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 날 바로 한 7% 정도 올라가면서 바로 단기 수익을 줬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금 13,000원이라는 가격대 저항에 조금 걸려져 있는 상태에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오늘 약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긴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아마 지금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좋기 때문에 또 내년도 하반기가 더 좋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옆으로 한 달 정도 횡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깝깝할 수는 있겠지만 3분기 실적 발표를 좀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아직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은 한 번쯤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실지연정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락을 좀 한다라든가 그렇죠, 이런 맞아요. 걱정은 좀 덜하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수급주 좀 보충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난 5거래일간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확인해 보죠. 하나솔루션, 에너지솔루션, 코스모 신소재까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이고요. 또 ISC, S&T 모티브까지 매수를 했고 매도, 현대로템 굉장히 좀 크게 움직여줬는데 맞아요. 드디어 차익 실현에 나선 모양입니다. 지금 같이 방산주가 묶여 있어요. 삼강 M&T, 넥슨 게임즈, 게임즈 좋습니다.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오스코텍까지. 자, 그럼 매수한 종목들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일단은 하나솔루션하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내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가 지난주에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또 약간 돌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3분기 실적도 엄청나게 잘 나올 수가 있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하나솔루션과 또 현대 엔소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들이 크게 차익 매도를 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ETF 담듯이 바스켓에서 계속 같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래에 보게 되면 코스모 신소재가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그 자료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계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맥커리에서 나눈 자료인데요. 리튬 가격이 앞으로 26년도까지 봤을 때 29%에서 내년도가 29%가 되겠고 26년도까지 가게 되면 지금 대비 리튬 가격이 100% 정도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그에 따라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아래에는 양극재 가격도 12에서 40% 정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전망인 거거든요. 이걸 봤을 때 다시 넘어가게 되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내에는 에코프로 BM도 있고 LNF도 있고 코스모 신소재가 있는데 이 캐파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모 신소재가 캐파가 제일 작긴 합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커져 나가고 있는 회사가 코스모 신소재고 최근에 이 종목도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재 판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과 3분기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뭔가 해외 쪽이나 국내 대형 회사하고 뭔가 수주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오가고 있는 상태로 좀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관들이 에코프로그램과 LNF는 그렇게까지 크게 안 사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또 코스모 화학이라고 해서 패배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또 있다 보니까 같이 뭔가 엮어서 매수를 특히 연기금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6년까지의 전망치예요. 그때까지 이 전망 그대로 실제 움직여 가는지 좀 비교를 해가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지켜봐도 될 종목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ISC와 S&T 모티브 있는데 말씀 들어보죠. ISC 같은 경우는 테스트 소켓 관련 종목인데 우리나라에 뭐 TS도 있고 리노공업도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가장 강한 게 ISC가 되겠는데요. 그동안은 비메모리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의 테스트 소켓이라고 해서 이
기판이 잘 완성됐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한번 찔러보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실리콘계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어요. 근데 보통은 비메모리와 메모리 반도체가 만들어졌을 때 많이 하는데 최근 내용을 보니까 그 만들어진 제품 이전에 R&D 하는 과정들,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ISC의 테스트 소켓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과 다르게 한 기업으로 매출 비중이 쏠린 게 아니고 해외사들부터 해서 국내 기업들까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매출 다변화도 돼 있는데 매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다른 기업과 다르게 반도체 업황에서 거리감을 좀 두고 있는 회사가 되는 거라서 반도체 업황과 다르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기관들이 확실히 또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앞다퉈서 다른 소부장들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지만 ISC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좀 강하게 담고 있는 종목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좀 눈여겨 현재 볼 종목 말씀이라는 거고요. 다음 종목이요? S&T 모티브는 자동차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게 되면 되게 이젠 다양성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만 보게 되면 신재생, 그다음에 방산, 약간 2차전 약간 이렇게 쏠렸다면 지금은 이제 신재생과 2차 전지와 뭐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까지 들어갑니다. 약간 기관들도 약간 다양성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따른 수혜 종목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3분기가 지금 1, 2분기가 실적이 안 좋았는데 3분기부터는 또 실적도 한 번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3분기부터 좋아질 거고 약간 좀 이제 전기차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도 될 거기 때문에 S&T 모티브를 자동차 종목 안에서 실적 종목으로 좀 기관이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최근 조금 올라와 있긴 하지만 또 우리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관의 매수가 있었던 종목들 점검해드리고 자 이제 매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LIG, 넥스원 방산주들 지금 기관 매도가 나왔는데 사실 그래요. 그 자연스럽게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맞습니다, 맞아요. 적당히 수익 봤으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이 됐을 때 계속 쭉 매도로 갈 거냐 아니면 사실 손바뀜이 일어날 거냐에 대한 판단하기가 개인 투자자들 쉽지가 않아요. 아, 맞습니다. 쉽지 않죠. 조언을 좀 주시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처럼 계속적으로 기관에 대한 수급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주도적으로 매도하고는 창구가 매도를 멈추게 되면 약간의 손바뀜에 대한 가능성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현대로템과 LG 넥스원, 상가 M&T 셋 다 전망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이 원래 세 개가 다 원래 매수했었거든요. 근데 바뀌었죠. 이거 봤을 때는 단순 차익 실현을 보고 있는 상태들 결국 국내 증시는 자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제한적인 것 안에서 고점에 있는 종목을 매도를 하고 저점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기 위한 약간 순환매를 하기 위한 매도세이기 때문에 약간 눌림 시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눌려주게 되면 또 기관들이 다시 매수하는 게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잦아드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조금씩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3강 M&T까지 말씀 주셨잖아요. 넥슨 게임즈인데요. 게임주들이 그야말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게임주 애착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홀딩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넥슨 게임즈도 히트2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단 말이죠. 근데 넥슨 게임즈의 히트2를 딱 까고 보니까 유저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게임주들은 이제 사실 좀 어려운 게 신작 발표 이전에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발표 딱 했는데 매출이 빠르게 안 찍혀버리면 차익 매도를 굉장히 세게 봅니다. 그래서 개파락으로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대응이 안 될 정도로 매도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주들은 앞으로 이런 거 봤을 때도 출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면 거기에는 좀 이제 등이 다시 타가지고 올라갈 때 차익 실현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이제 출시하는 날 전에는 좀 매도를 해놓고 매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넥슨 게임즈도 조금 아쉽지만 좀 이제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한 종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판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과도하게 떨어진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올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거 너무 많이 빠졌는데
나 그래도 한번 해보겠어라고 하는 분께는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그때는 이제 게임 순위가 올라오는지를 네. 보시면 되는데요. 예. 게임 순위가 올라온 게 확인된다면 그때는 가능해요. 하지만 게임 순위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네.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아직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기관의 매도 종목 중에 점검한 오스코텍 마지막 종목 남았습니다. 네, 이건 이제 주주 배정에 대한 유상증자 리스크가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 많이 밀려 내려가 있어서 사실 오늘 좀 상업펀드가 많이 담긴 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리스크인 종목을 일단 좀 피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관 수급과 관련해서 제가 종목 점검해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아니 내일부터가 되겠죠. 그쵸. 좀 관심 가져볼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최근에 매주 한 달여간 주셨던 종목들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집니다. 자, 종목 공개할까요? 네, 약간 좀 이슈가 나타날 것 같죠? 그 장외 시장의 시간의 거래에서 굉장히 크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노려볼 기회로 보신단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네. 매도로 봐야 될 거냐,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저의 관점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일단 여기에는 없지만 투신권에서의 매수가 굉장히 셌던 종목이 되겠고 연기금도 계획적으로 사왔었는데 사업펀드만 이거래 매도가 있을 뿐 그 전에 한번 세게 들어왔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수급적인 모습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블록들이 있었죠. 그럼 블록들을 봤을 때 최근에 카카오뱅크는 블록들 하고 나서 밀렸습니다.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하는 종목이죠? 네. 이 종목은 바로 원전 예. 관련 종목이죠. 네. 그래서 요 포인트 한번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네. 지금 25일에 연기금 사모펀드 세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렇게 되면은 뭔가 사모펀드도 약간 뭔가 고민스럽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수급상으로 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사모펀드는 뭔가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때 약간 피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다른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오히려 좀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약간 업황적으로나 종목에 대한 전망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블록딜을 했을 때 이게 악재냐.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밀렸는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밀고 있는 원전에서 가장 앞에 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뉴스케이와 함께 소형 모듈 원전에서도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종목이고 네. 최근에 수주받았던 요 엘바다 원전에서도 2차 개통 건물의 시공도 담당하는 데다가 터빈 쪽도 국내화를 시킨 부분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두산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블록들이 했다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업황이나 전망 또 정부가 밀고 있는 상태인데 블록들이 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사실은 여의도권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블록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블록들이 나오는 게 잠재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네. 악재 해소예요. 해소다. 예. 제가 봤을 땐 리스크 해소로 봐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블록딜에 대한 그냥 이슈로 이번에 그냥 하락한 것뿐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블록딜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전망이 좋고 앞으로 전복에서 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원전인데 가장 또 앞단에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내일 장 초반에 저가 매수냐 매도냐의 싸움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때 외국계와 기관들이 매수를 세게 붙는 게 보인다면 네. 이 종목은 진짜 리스크 해소로 봐야 될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조금 매도 흐름이 나온다면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기관 외국인 쪽에서 뭔가 흐름이 들어온다 싶으면은 그럼 내일 바로 접근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신가요? 예, 일단은 1차적인 매수는 좀 네. 들어가 보셔도 좀 괜찮다라고 알겠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가격 전략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얼마까지 보고 손절가도 중요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그렇죠. 보고 들어갈까요?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3,000원 정도 정고점은 보는 거고요. 손절가는 아래 자리인 19,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내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어봤고요.